지금 전 세계가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습니다. 남반구라도 시원해야 하는데 북극과 남극의 기온이 크게 올라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구 전체가 미지근한 냉탕이 돼버리면서 여름철 전 세계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대피처로 급부상하면서 한반도의 5개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이러한 상황에서 나사가 세계 폭염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반도보다 고緯도에 위치해서 북극과 가까워 원래 유럽 대륙은 여름철에도 날씨가 선선해서 에어컨을 따로 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아프리카 대륙의 기온이 크게 올라가고 북극 기온이 크게 높아지면서 영국 등 북유럽 지역에서도 역사상 보기 드문 폭염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에어컨을 갖추어 놓고 있지 못한 북유럽권 국가들이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페인, 서아프리카, 아라비아, 북인도, 동중국 일대는 완전 사막화 진행이 우려될 정도로 새빨간 검붉은 색으로 변해 풀조차 자라기 어려운 사막처럼 변모되고 있고, 스페인과 남프랑스에서도 사하라와 같은 사막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한반도가 거론되면서 한반도의 어느 지역이 사막화와 폭염의 위기로부터 안전한지 살펴봅니다. 5위부터 살펴봅니다. 5위 한반도 동안만 벨트. 현재 금발의 푸른 눈을 한 외국인 청년들은 태평양의 골든코스트나 호주의 아웃백, 하와이의 와이키키와 같은 서핑의 명소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동해안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양양해변입니다. 동안만은 현재 외국인 서퍼들로부터 칭송받는 서핑 관광 명소이자 오랜 기간 체류하기 좋은 기후 환경을 갖춘 명소로 급부상 중입니다. 한국어로는 동안만, 북한말로는 동조선만이라는 동해안에 위치한 바다 일부는 마치 유럽의 지중해와 같은 한반도에서 가장 기후 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한반도의 속초부터 북한의 신포시까지는 기후 환경의 황금벨트로 거론됩니다. 강릉, 양양, 속초, 고성, 금강산, 원산, 함흥, 신포시 일대는 일제시대 때에도 유럽 사람들이 즐겨 찾던 세계적인 휴양지였습니다. 특히 히틀러의 나치당 수괴들이 금강산을 즐겨 찾았던 것이 신문에까지 남아있어 안타까움을 준 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 1920년대 초 소비에트 혁명이 동유럽과 러시아의 피바람을 몰고 오자 동유럽에 살던 자유러시아인들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 루트를 따라서 한반도의 동해안 도시들에 영구 정착해 한국인들의 흡수동화됐던 적이 있어 한국인들 중에 간혹 백인종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 중에는 1920년대부터 강원도에 정착한 동유럽계 유럽인들의 후손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은 한반도에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고緯도, 북극권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속하고 있어 여름철 평균 기온이 높게 올라가지 않을 뿐 아니라 북극에서 내려오는 쿠로시오 해류의 시원한 바닷바람이 여름철의 뜨거운 동해안 도시들을 식혀줍니다. 그뿐 아니라 겨울철이 되면 비교적 추운 고緯도에 있음에도 험준한 태백산맥과 개마고원이 차가운 북풍을 막아줘서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비교적 따뜻한 기후 환경을 지녀 오늘날의 유럽에 준하는 서한의 해양성 기후대의 조건을 부분적으로 띠는 도시들로서 예로부터 피서지로서의 명성이 높습니다. 강릉, 속초, 함흥 일대에는 예로부터 신라, 조선, 근현대의 권문세족과 왕족들이 여름철 피서용 별공을 만들어 매우 화려한 양반 문화가 꽃피웠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인해서 신라 화랑들의 수련 장소로 예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다. 고대의 시기 이 지역에는 동해옥저라는 고조선의 작은 연방국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기후 환경이 매우 좋아 예로부터 문명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기후 환경이 크게 요동치면서 해당 한반도 동해북부 지역, 동안만 일대의 주거 환경과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앞으로 해수면 상승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동해안의 해안 도시들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4위 지리산. 미국인, 북유럽인, 러시아의 기술자들이 지리산 부근의 해안 도시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 송유관을 끊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으로 선박발주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북유럽, 미국의 선박기술 엔지니어뿐 아니라 인근 고흥나로도 우주센터의 영향으로 러시아계 기술자들도 해당 부근에 많이 정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북한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하면 지리산이 가장 해발고도가 높습니다. 산의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넓어 호남과 영남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지만 두 지역의 화합을 상징하는 산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세계 기후변화 연구의 메카로 급부상 중입니다. 최근 지리산 국립공원에는 기후변화 연구 거점시설이 속속 완공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리산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높은 해발고도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비교적 시원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후 환경이 서유럽과 북미 대륙과 흡사하여 노고단 왕시루봉 일대에는 유럽, 북미계 신학자들의 집단으로 터전을 이루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부터 마치 유럽과 북미 계통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터전을 이루며 조선인들과 조화돼 살아가면서 마치 스위스와 같은 명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곳에는 북미 유럽계 주민들이 거주하던 터전들이 가까스로 살아남아 관광지로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타깝게도 지리산의 구상나무 등 침엽수림이 말라 죽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해안에 위치했음에도 해발고도가 높아 북방에서 자라는 침엽수림이 빼곡하던 지리산의 구상나무, 침엽수들이 말라 죽고 있어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위 영남알프스. 세계에는 총 3개의 알프스가 있습니다. 알프스라는 뜻은 켈트족의 언어로서 알프 또는 백색을 뜻하는 라틴어가 어원으로 희고 높은 산을 의미해 스위스와 이태리 등 유럽에 걸친 산악지방을 의미하지만 세계에는 알프스를 지칭하는 지역 딱 3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알프스 산악지방이며 또 하나는 일본 히라산맥의 일본 알프스 그리고 한반도의 영남알프스가 있습니다. 산맥이 연달아 걸쳐 있어 산세가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을 의미하는데 유럽 중부, 일본 온슈, 그리고 영남알프스가 꼽혀 세계 지리학자들로부터 이름이 명명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모두 다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산지로서 마치 스위스의 산악지방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대 인골들은 스위스 산악지방 부근의 앵글로색슨족의 영국인, 그리고 인근 가덕도에서는 독일인의 고대 유골들이 발굴되면서 이 지역이 오늘날 스위스 알프스 산악지대 부근에 백인 종계통이 살던 지역으로 거론돼 고대 스키타이 훈족의 이동 루트를 따라서 신라가야 그리고 고대 유럽의 북방 색슨족들과 혈통적 유대관계가 있음이 속속 밝혀져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호남권의 지리산, 영남권의 영남알프스 두 지역 모두 한국의 핵심 산업벨트로 급부상 중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영남알프스 밑에 자리 잡은 창원, 거제, 울산 일대에는 세계적인 조선 산업이 대우왕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며 부산에는 얼마 전 IBM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남알프스가 내려오는 끝자락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1호는 아름다운 해변경관까지 있어 세계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중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 IBM은 부산에 대규모 양자 컴퓨터 복합 컴플렉스를 짓기로 하면서 해외 우수 인재들의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러한 컴퓨팅 회사들이 즐겨 찾는 지역은 기후 환경이 좋은 유럽이나 아일랜드 같은 유럽 지역이었으나 최근에는 기후 환경이 우수한 한국 일대, 그 중에서도 영남알프스 일대로 몰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2위 태백.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에어컨이 필요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태백시입니다. 태백시는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이 와도 물이 넘치지 않는 한반도에서는 유일한 시급도시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백시는 한국에서는 세계적 기후변화 재앙의 도피처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최근 들어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여름철 대재앙 속에서도 태백시에서는 추워서 난방을 떼는 일이 잦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해발고도가 높은 고원지대의 거주지들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못한 시골이 대부분이어서 도시인들이 쉽게 이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태백시는 극심해지는 기후 환경으로 인해 IT 개발자, 재택근무자들의 도피처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해발고도가 높은 산악도시 중 유일한 시급도시로서 편의점이나 마트 등 기본적으로 도시 문화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부작용은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일자리나 인구 집중 유발 시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백시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후 환경의 변화가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충격적 분석이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은 해안 평야지대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지역들이 물에 잠기거나 기후변화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넓은 택지를 짓기 어려운 태백시와 같은 산악도시들은 인구 집중으로 인한 여러 몽사를 안을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1위 개마고원.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에서 개마고원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장소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서울, 도쿄 일대는 지진의 1등의 침수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개마고원만큼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마고원은 마치 캐나다와 같은 침엽 수림이 빼곡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아 기후학자, 생태학자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고구려, 발해, 고조선의 문명이 꽃피웠던 장소일 뿐 아니라 한민족의 뿌리가 되는 지역으로 거론되나 안타깝게도 분단의 아픈 현실로 인해 개마고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마고원은 여름철은 매우 시원해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겨울철이 되면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추운 극단적 기후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겨울철 평균 기온이 앞으로 크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마고원과 같은 평탄한 산악지방은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에서는 이 지역에서 주기적인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방사능이 개마고원 일대에 퍼져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통일 이후 개마고원의 방사능 검사를 정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촉발된 한반도에 살기 좋은 곳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과연 인류는 기후의 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저는 개마고원에 스위스 산악별장을 짓고 살고 싶네요. 유익하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